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 파트 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는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테마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계약도 하고 조금 힘들긴 한데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자, 얘들아, 일단 원의 방정식 파트 갈 건데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았죠. 접선보다는 조금 더 쉬운 파트였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개념부터 일단 여기 원의 정의부터 좀 익혀야 되거든요. 자, 원의 정의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원의 정의 뭐라고 돼 있어? 평면, 그치,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어떻게 돼 있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들아, 평면 위에 그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든 점이다. 그럼 그 평면 위에 한 점이 뭐죠?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떨어진 거리 있지. 일정한 거리에 있다. 이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만약에 이제 x, y라고 둔다면 우리가 평면이 한 점에서 일정한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러면 이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전문적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이 점들의 모임은 자취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자취의 방정식? 요게 이제 자취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점을 이제 x, y라고 잡고 한다.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뭐가 돼?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루트 뭐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해서 r이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요거는 같이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르면 똑같으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표준형이 얘가 되고요. 그럼 여기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그치? a 콤마 b가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이 몇이다? r이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건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4가 나온다면 반지름은 루트 4고 3이 나온다면 반지름 루트 3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은 a, b죠. 요렇게 알아봐도 되는데 얘가 0 되는 걸로 알아봐도 돼요. 자, 근데 왜 얘가 0 되는 게 중심일까?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왜 0이면 중심일까? 여러분들 이해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0인 게 왜 중심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0 되면 이거 A고 이거 B인 거 아니냐 하면 중심이잖아요. 근데 왜 중심이죠, 저게? 왜 쟤네가 0이 돼야 돼? 제곱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0 되니까 0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0이 된다는 소리가 뭐죠? 그럼 그 x 차이도 빵이고 y 차이도 빵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x 차이도 없고 y 차이도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그럼 이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0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가 중심이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0이니까 떨어진 거리가 0인 거.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이런 거에서 또 팁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x-3에 요건 좀 추가적인 팁이에요. 이런 게 있어. 근데 뭐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9가 있는데 9? 뭐 한 10, 뭐 10요 정도로 할까?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를 뭐 예를 들어서 0,3이라는 아이가 이 원의 위에, 그러니까 이 원의 위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하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요거는 이 친구는 어떻게 찾냐면 대입을 해보면 돼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얘가 9죠? 계산하면 맞아. 얘는 뭐가 돼? 미안.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렇죠? 그럼 9 더하기 4는 몇이야? 13이죠. 근데 이 13이 결국 이제 원래 루트 안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13인 거고 여긴 루트 10인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13이 더 크니까 여기서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괜찮거든요. 만약에 이게 원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 한다? 그냥 대입해봐서 반지름보다 크다? 그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보다 짧다? 그럼 안에 있는 거고 같으면 그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언제 쓰는 거야? 나중에 그 원의 접선, 원 밖에서의 접선인지 원 위에서의 접선인지 확인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요건 추가 팁으로 알아두시면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형은 뭐야? 얘는 그냥 중심이 원점이 나예요. 그래서 0,0이랑 거리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 은근히 이제 내가 기억했을 때 개념 구조했을 때 다 못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익혀주시고 우리가 이제 x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결국 y가 몇인 거예요?
y가 0인 거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y 값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y 값에 관련이 되니까 그럼 x-a의 제곱과 y-b의 제곱이 뭐랑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반지름이 여기서는 뭐야? 여기가 b면 여기가 b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b면은 얘들아 얘가 b면은 얘가 길이가 뭐예요? b예요? 마이너스 b예요? 여기가 b면 마이너스 b죠. 그쵸? 왜냐면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 길이 3이라고 쓰지 마이너스 3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반지름은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결국 b가 될지 마이너스 b가 될지 모르니 절대값으로 씌워놓고 하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얘는 이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반지름이 b가 아니고 절대값 b예요. 절대값 b인데 그럼 우리가 이 반지름을 제곱해서 항상 쓰잖아. 근데 제곱할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 절대값 제곱하면 뭐랑 똑같아? 그치? 그냥 제곱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얘랑 똑같아 된다. 그럼 팁! 우리가 y는 0이면 y에서의 이 y, 0, 즉 y 값이랑 관련이 있으니 이 y는 b랑 y는 0에 관련이 있으니 이 차에 결국 b랑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로 b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하는 것도 x가 0이잖아요. 그럼 x가 0이니까 x쪽에 있는 그 a가 똑같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제곱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어차피 제곱하면 그냥 9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별 상관이 없다, 부호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접하는 건 당연히 이제 y축 접한 건 x가 a랑 x가 0이랑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절대값 a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를 따라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x축, y축에 둘 다 접하는 거 있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익힐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a, b가 아니고 우리가 r로 봐야 돼요. 전부 다. 반지름이든 중심이든 r로 봐야 되는데 부호만 조심하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중심이 이사분면 위에 있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r, r로 써야겠죠. 그럼 우리가 중심이 얘면 요 식은 마이너스 r러서 0이 돼야 되니까 부호 반대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은 반지름 똑같이 보겠어요? 그냥 여기 r일 거 아니야. 맞아? 전부 다 r.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r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거 여기는 반드시 정사각형 되겠죠. 그거까지는 당연히 익혀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동시에 접하는데 한 점이 뭐 마이너스 2, 뭐 4를 지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지나면 무조건 2, 4분면 위에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 4인데 1, 4분면 위에 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점이 이렇게 나오면 부호를 똑같이 마이너스 r, r로 중심 잡아서 식 쓰고 얘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2, 4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요런 흐름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뭐 마찬가지로 1, 4분면 풀풀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x-r과 y-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밑에 써 있나요? 써 있죠? 가려진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면 부호를 이제 반대로 x 플러스 r, y 플러스 r 해서 마이너스 r 들어가서 0 되게끔 해주면 되고 만약에 다사분면이면 풀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대로 마플로 x 마이너스 r, y 플러스 r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자, 여러분들 하나 특징 가져갑시다. 얘들아 표준형에서는 미지수 몇 개였어요? 표준형. 아까 위에서 그치, 3개죠. 위에서 배웠던 거 표준형 3개인데 그게 이제 3개가 어떤 거였죠? A랑 B랑 R이었죠. 맞아? A랑 B랑 R이었는데 중심과 반지름이었잖아 원래. 여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자가 3개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식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형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개한 식을 정리를 했을 때요. 얘가 이제 x제곱 그 다음에 무슨 x y제곱 무슨 y가 있는 게 똑같죠.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일단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치? x제곱 y제곱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x 무슨 y 있는데 그거는 모르잖아. 그치? 그거는 모르는 상태인데 나머지는 그냥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쓴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민서가 너 기하한다 그랬죠? 요거는 좀 나중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 타원이나 포물선 이런 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반형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잘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변형한 거 요건 우리 많이 해봤죠? 얘 뭘로 만들면 된다? 완전 제곱식 변형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중심 바로 할 수 있는 법 있죠? 만약에 뭐 4x 있고 마이너스 6y야. 그럼 얘 중심이 몇이야? 마이너스 2, 3 되죠? 그거는 바로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묶일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완전 제곱식 했을 때 이거 절반에서 2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중심 마이너스 2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배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중심 바로 할 수 있고 얘도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만 써야 돼? 중심만 필요할 때 쓰는 거야. 반지름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바꿔야만 돼요. 반지름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 필요할 때 바꿔서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하고 얘는 그럼 뭐가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된 거 할 때 가끔 헷갈리는데 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a제곱. 근데 만약에 여기 2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가 같이 추가된 거야. 그럼 같이 빼야 돼요.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거랑 다 정리해서 여기 반지름 보면 된다. 이 반지름 제곱이겠죠. 그래서 루트 씌운 반지름이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쉽죠. 여러분들 뭐만 있으면 된다? x제곱계수 y제곱계수 같다. 1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는 x제곱계수 y제곱계수 같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반지름 항상 0보다 크니까 우리 r이 0보다 크면 r제곱이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준형 뒤에 식이 결국 이제 r제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뒤에가 뭐가 되면 된다? 얘가 0보다 크면 된다면 반지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모양 당연히 r이 0보다 크면 1일 거고요. 거리가 0보다 크니까 얘는 거리가 없으면 점이겠죠. 그리고 밑에 있을 텐데 반지름이 0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거리가 0보다도 작으니까. 네, 여기 다 끝났죠? 할 거 없죠? 문제 쭉 들어갑시다. 필수예제 1번. 몇 쪽인가요? 100이요? 땡큐.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1번 10초 생각합시다. 어떻게 풀지만 여러분들 구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당연히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구상 한번 해보시고요. 네, 1번은 어렵지 않죠? 얘들아 1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도형이 뭐가 된대? 원이 된대요. 자, 원에 대한 조건은 첫 번째는 뭐다? x제곱 계수랑 그치 y제곱 계수랑 어떻다? 같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같아 아니면 달라? 이미 같죠. 그래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다르면 여기가 뭐 AY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A가 1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죠? 뭐가 0보다? 그치. 반지름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R이 0보다 크니까 결국 R제곱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요거를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 두 번째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R제곱이 0보다 크다로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네, 8이니까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이니까 y-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강제로 추가된 게 16이고 강제로 추가된 게 36이에요. 그럼 몇이 추가됐어요? 52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방법이 뭐 쌤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K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방법이 그럼 여기 다시 52 빼서 플러스 K에서 넘기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넘기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거를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K를 넘기면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양변에 51을 더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50이 더했네? 그럼 여기 50이 더해야지. 근데 본인이 맞는 걸로 가세요. 쌤은 첫 번째가 좀 더 맞아서 첫 번째로 하고 그냥 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정은 그냥 그렇게 쓸게요. 과정은 일단 이걸로 쓰고 뭐 넘길 사람은 바로 넘겨서 하세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52 마이너스 K죠. 이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가 반지름이야, 반지름 제곱이야? 반지름의 제곱이죠. 아래 제곱인데 이 친구 항상 0보다 어떻다? 크다 하면 크다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크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쓰는 게 낫겠죠.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반지름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R제곱 0보다 크니까. 그럼 K범이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반대로 바뀌겠죠. K가 52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요건 너무 쉬우니까 제가 조금 확장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번외로 반지름이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다고 해야 돼요? 반지름이 3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얘를 어떻다고 하면 돼? 9보다 작다 하면 되나요? 맞아? 맞아요? 확실해? 100%? 100%요? 네. 그치. 그걸 무조건 해야 돼. 이게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니네한테 문제가 나올 때는 반지름이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너네가 9보다 작다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도 꼭 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건 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저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저 원이 2, 4분면만을 지난다. 저 원이 2, 4분면만 지나고 2, 3분면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건? 2, 4분면만. 그러니까 2, 4분면 내에 있다고 할게요. 내에 있다. 요 말이 조금 달라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면 될까? 일단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봐야겠죠.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콤마 몇이 꼭지점, 중심이고? 그치? 마이너스 4,6이겠죠. 그쵸?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물어볼게요. 얘들아, X축이 가까워요? Y축이 가까워요? Y축이 가깝죠? 왜? X가 4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Y가 6만큼 떨어져 있는데 근데 2, 3면 내에 있다는 건 4분면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얘가 Y축이 좀 더 가깝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서? 반지름이 어때야 될까, 그러면? 뭐보다? 4보다 작아야겠죠. 왜? 여기는 길이가 몇이야? 4죠. 여기 길이 몇이야? 6이죠. 근데 어차피 반지름은 똑같이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이 6보다도 작아야 되면서 4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어쨌든 4보다만 작으면 6보다도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뭐보다 작다? 요때는 반지름이 4보다 작다라고 하고 푸는 거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반지름이 4보다 작다는 맞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한다? 0보다 크다도 생각 계속 하셔야 돼요. 원이 있어야 되니까. 원이 돼야 되니까. 요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만 잡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3보다 작으면 반지름 제곱이 때문에 9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0부터 어디 점까지? 여기 몇이라고 봐야 돼? 16이야 4야? 16이죠 그쵸? 왜냐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저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변형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한 거고 2번. 자, 그다음에 세 점을 지난 후 자 원의 방정식 이거 얘기할 게 뭐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면서도 아주 귀찮은 문제잖아. 하지 뭐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그치? 할 줄은 알잖아요, 저거. 그쵸?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 해야 돼, 얘들아? 원의 중심을 중심은 항상 뭘로 잡는다?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a, b. 왜냐면 x, y는 이제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그래서 x, y, 그치? b, a, b로 잡고 뭐 하면 돼?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 방법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일반형 그쵸? 근데 쌤은 이제 일반형을 추천한다고 했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식이 복잡해질 확률이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식 복잡한 건 맞아. 계산할 때 복잡하긴 한데 아마 계산이 저기는 분수가 들어가면 많이 힘들어질 거야. 저쪽은. 그래가지고 내가 일반형을 먼저 추천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일반형도 해보고 걔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먼저 가고요. 일반형식 어떻게 씁니까? 얘들아 하면서 익혀야 돼요. 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더하기 뭐라고 쓰죠? ax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c는 0 이렇게 써야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다 뭘 지나간다? 저 세 점을 지나간다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고. 자, 그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근데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는 계산할게요. 그냥 2로.
그 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 5.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25, 그치, 25, 25니까 50 되죠? 하고 플러스 5a 마이너스 5b 플러스 c는 0이다. 마지막으로 c는 4,0이니 얘는 뭐가 된다? 16 플러스 4a. b는 없잖아요. 안 쓰면 되고요. 이 자리에 c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풀 때도 하나 좀 가져가면 좋은 거.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0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풀이죠. 당연히 편한 풀이죠. 근데 0이 만약에 이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있을 때도 이러는데 물론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0이 있든 없든 우리가 문자가 총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 3개짜리 계산할 때 내가 문자가 2개짜리인 게 하나라도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한 문자만 남기고 넘겨서 여기 대입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 문자 적은 걸 선택한 다음에 C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다 한 다음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제 A, B로만 바뀌니까. 요거 포인트로 가져가고요.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위에 거 2개 연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2개 연립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랑 이렇게 연립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립을 2개를 한 다음에 여기다 쓰면 헷갈리려나?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연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점에 0이 없을 때 지나는 왜 이렇게 안 쓰죠? 지나는 점에 0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가시고요. 0이 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로 바꿔서 대입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럼 대입해서 갈게요. 근데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훨씬 편하다. 저렇게 그러니까 0이 없을 때는. 자, 연립합시다. 얘들아 이거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b는 없죠.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50이니까 플러스 34겠죠. 그래서 하나를 5배를 해야 되는데 위에 거를 여러분들 마이너스 5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곱해주시면 이 친구는 이제 25a 그 다음에 플러스 5b 플러스 70이 되면서 요거 이제 둘이 연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뭐 5를 곱해서 더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둘이 더하면 26a b 사라지고 104가 되겠죠. 그럼 26은 몇 배 하면 104가 되죠? 4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쓰면 되겠죠? 그 다음 B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이런 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그냥 위에다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더 편하겠네요. 이제 20되고 6되니까 마이너스 6 되나요? B가? 맞나? 맞죠? 네. 그냥 6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4랑 6이니까 이제 C도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16 빼기 16이니까 C가 0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 구했으니 계산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는 0이니 요게 이제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대로 끝내도 됩니다. 굳이 중심 안 구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중심과 반지름 필요하다? 그럼 묶으면 되죠. 바로 x-2의 제곱하고요. y 플러스 3의 제곱하고요. 그럼 4, 9 늘었으니까 13을 양변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반지름 루트 13짜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갈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 또 있습니까? 그치, 중심이 A, B다 라고 놓고 하는 방법도 있죠. 자, 중심을 A,
b로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세 점이 지나는구나. 그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고 5, 마이너스 5도 지나고 4, 0도 지날 거야. 근데 그 거리가 전부 다 어떻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만 출제 안 되고 가끔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가 이 삼각형 이렇게 나와놓고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이 말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오케이? 요거. 그래서 요 포인트 하나 주세요. 문제가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라고 하면 저렇게 푼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네, 사이거리 이용해서 그러면 얘 사이거리는 이제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루트가 처음에 루트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루트를 삭제하더라도. 왜 쓰는 게 좋은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랑 0이니까 A-4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이제 루트가 양변 제곱하면 삭제되고요. 뭐 제곱해서 삭제된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전개를 하기 전에 네, 두 번째 거를 먼저 쓸게요. 하나는 더 뭐가 있죠? A 마이너스 5의 제곱과 그 다음에 B 플러스 5의 제곱. 그게 이제 뭐랑 똑같다? A 마이너스 4, 5는 오른쪽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B제곱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있었는데 어차피 양변에 제곱하고 나면 삭제가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둘 다 전개해서 쓰면 왼쪽 요즘 뭐가 되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25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0b 플러스 25가 되고 뭐가 된다? a제곱. 네, 오른쪽 뭐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좀 귀찮을 뿐이야. 계산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방법은 다 아니까.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다 삭제해 줍시다. 양변에 무조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이 친구 위에 거 정리하면 10a가 그리고 플러스 2b인가요? 가 되고 그 다음에 1, 16, 마이너스 14 되나요? 요거 능력이랑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 2a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그래. 연립합시다. 물론 뭐 2를 나눠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5배가 보이니까 그냥 한쪽 5배에서 갈게요. 위에 거 14 5배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50a 그 다음에 10b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이 0이니까 이 친구 연립하시면 둘이 더하면 52a 마이너스 104가 0이다. 52 2배가 104니까 a가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2 넣어주시면 b가 제가 이제 4니까 30이니까 3 3 나오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a, b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중심이 나왔고 그러면 2, 마이너스 3 나왔기 때문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굳이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루트를 쓴다고 했던 거고 이거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 차이가 2고 차이가 3이니까 2제곱 더하기 3제곱 13 되는데 루트 13이구나 해서 반지름 루트 13이구나. 이렇게 반지름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구해주는 게 더 빠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가 됩니까? 중심은 x-2 y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반지름은 루트 13이니 제곱해서 13이 되겠죠. 네. 뭐 길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적는 거예요. 다음부터 어차피 풀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3번 갑시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네, 요거는 어떻게 풀지 머릿속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10초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상 어떻게 풀지 구상했으면 머릿속으로 상황까지 파악하세요. 아, 저거 어떤 상황이구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구나. 왜냐면 쌤이 문제를 봤는데 이 정도 문제도 나오고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렵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그래프를 알아야 풀 수 있어서 그래서 그래프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문제 갑시다, 얘들아. 점을 지난데,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 얘들아,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문자를 뭘로 뒀었죠? r로 뒀었죠, 그쵸? 중심도 r로 뒀었죠. 근데 몇 사분면인지가 중요하다. 근데 얘 몇 사분면이나요, 저 친구? 그치, 2사분면이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요거 이제 2사분면이구나. 뭐 제2사분면이겠죠, 정확하게는. 제2사분면인데 이 사분면에 지나기 때문에 중심도 어디일 거다? 2사분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나기 때문에 중심도 2사분면. 왜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떤 상황이다?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이따가 제대로 그릴게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2, 마이너스가 어디에? 뭐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쵸? 이따가 정확하게 다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중심도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r,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r, 아니죠. 부호를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부호를 똑같이 어떻게 한다? 마플이니까 얘도 중심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얘들아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 똑같이 r이니까 뭐라고 씁니까? 이때는 이사분면이니까 바로 x 플러스 r이죠. 그쵸?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r 그 다음 반지름 r이겠죠. 그쵸?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 그림 몰라도 바로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뭘 질한다고요? 그치?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끝이야.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제 r-2라고 하고 제곱할게요. 그럼 이제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4-r인데 요거는 r-4로 봐도 되죠? 어차피 제곱하면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r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이고요. 그게 이제 r 제곱이 됩니다. r 제곱 삭제가 되면서 r 제곱 마이너스 12 r 플러스 20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 두 원의 넓이의 합이거든요. 자, 넓이의 합인데 뭐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좀 쉽죠. 마이너스 r 이렇게 하면 r이 뭐가 된다? 2 아니면 1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원의 넓이는 결국 하나는 반지름이고 하나는 10이니까 우리 원의 넓이는 공식 뭐였고? 그렇지, 파이 r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한 r은 2고 한 r은 10이기 때문에 각각 넓이가 뭐죠? 그치, 4파이랑 그치, 100파이죠. 그래서 4파이랑 또는 10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 되겠죠. 그래서 104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04파이가 되는데 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이 정도.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변형이 됐을 때, 변형이 됐을 때. 얘들 이게 만약에요. 인수분해 안 됐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 if라고 할게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저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그치. 합곱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반지름이 두 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R을 R1, R2로 놓을 수 있어야 돼. 두 근을. 오케이?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근데 우리가 두 원의 넓이 합은 결국 뭘 원하는 거야? 파이 R1 제곱 더하기 파이 R2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는 파이로 묶으면 결국엔 이 곱셈 공식,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을 원하니 얘는 뭐가 되는구나? 합의 제곱 마이너스 원투죠. 그 다음에 2R1, R2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법으로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을 이용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인수분해 안 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때는 어떻게 간다?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을 대입한다. 물론 인수분해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그냥 공식해서 할 수 있는데 별로 안 좋죠.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렵게 나왔을 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변형됐을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가기 전에 저 그림 한 번만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그림이 어떻게 될지도 인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친구? 자, 일단 굉장히 이쪽을 왼쪽을 크게 그려야겠죠. 지울게요. 중심이 알콤마 R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알콤마 R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들아 2 마이너스 4가 뭐 이쯤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마이너스 2 4인가요? 네, 이렇게. 한 원은 어디쯤 있어야 되죠? 작은 원이야, 큰 원이야? 작은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래서 이게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심이 마이너스 2,2일 수밖에 없긴 해요. 이건. 이거 무조건이거든요. 왜냐면 이 거리가 어때 지금?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1대 2니까 뭐가 되는구나. 이게 중심이 그냥 마이너스 2,2구나. 그래서 분명히 마이너스 R은 맞는데 여기가 이제 R이 2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랑 10이었는데 2일 때가 이때구나. 원이 이렇게 안쪽에 접할 때. 그럼 바깥에 접할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 친구는 바깥에 접하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질 거야. 근데 반지름이 아까 10이었죠? 10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 한 이쯤 되겠죠? 이쯤 되고 뭐 이쯤 좀 더 가야 돼요. 이쯤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너무 네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는데 이렇게 해서 원이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외군의 대령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심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이 아닌데 이거.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그려줘. 칠판이 너무 조그매서. 칠판이 넓다고 해서 과연 잘 그렸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그려주세요. 나보다 그림 실력 좋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해서 얘들아 상황이 어떤 걸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 결국 R이구나 해서 얘 사이 거리가 R이다 해도 똑같이 풀립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중심 사이 거리가 R이다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중심이 어딘가 위에 있대요. 자, 요거는 많이 해봤죠, 너무. 요거는 생각 안 하고 바로 가봅시다, 얘들아.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잡으면 돼요, 저거는 그러면? 그치, A 콤마? 뭐로 잡으면 돼? 2A 플러스 6으로 잡으면 되지, 그쵸? 그렇게 잡아봅시다. 네? 뭐라고요? 그렇죠, A가 있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A 대입하면 편하겠죠. 왜냐면 B를 그냥 2A 플러스 6으로 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콤마니까 A 대입하면 2A 플러스 6이네.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이거를 그냥 A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2A 플러스 6으로 내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중심을. 그러니까 B가 2A 플러스 6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점을 지난대.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써도는 되는데 근데 원의 방정식 쓰면 얘들아 이게 식이 어떻게 되니? 자, 잠깐 볼게요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빼니까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냥 조금 뭔가 복잡해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추천을 안 하고 그냥 상황만 생각하세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2A 플러스 6이야. 근데 두 점을 지난데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을 지난대. 두 점을 지나는데 그 두 점과의 거리가 둘이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놓고 이 거리가 이제 동일하다.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땐 감각적으로 좀 더 편해.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거리 같다로 풀어주시면 돼요. 아이디언이고요. 그럼 이제 먼저 풀어봅시다. 자, 사이거리. 일단은 네, 그림 먼저 그려주시고 간단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크게 안 그려도 되고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사이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6과 2니까 2a 플러스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지름과 다른 반지름이 똑같다. a 마이너스 2의 제곱과 2a 플러스 이제 6에서 5 빼니까 1이죠. 이거가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면 됩니까?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할 때 원래는 당연히 이제 루트 바로 치면서 하는 거긴 합니다. 해서 계산하시면 전개 바로 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미 느껴야 돼요. a제곱은 양변이 사라지니 안 사라지니? 사라지죠. 왜냐면 a제곱, a제곱, 2a제곱, 2a제곱이기 때문에 a가 1차로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시면 좋습니다.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4a 제곱, 그 다음에 2, 2, 5니까 20이죠. a 플러스 25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하고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삭제 가능하겠죠? a 제곱과 4a 제곱을 다 삭제해주고요. 또 삭제되는 거 있나요? 혹시? 그냥 4도 그쵸?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a도 삭제가 되나요? 여기 이렇게 삭제할게요. 또 없죠? 네. 그럼 이제 24a가 되고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3인가요?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거와 동시에 대입을 해주면 2a 플러스 6은 뭐가 되니까 4가 되나요? 그쵸?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저게? 이게 중심, 원의 중심. 근데 뭘 구하는 거죠? 중심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쟤를 마이너스 1, 몇이야? 4로 둔 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1, 4로 둔 다음에 사이거리 구하면 되죠. 근데 그 사이거리를 어디서 구해야 된다고? 그냥 여기다 넣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으면 네, 요게 루트까지 해서 그냥 거리겠죠. 요게 이제 몇이야? 1이고 요거는 몇이죠?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럼 10대니까 루트 10이 반지름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루트 안 쓰면 반지름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냥 여기서 거리고 하셔도 돼요. 뭐 3하고 1 차이 나니까 루트 1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루트 10이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구하는 게 R제곱이죠. 10이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R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다 더하는 건가요? 13이 되겠죠. 네, R제곱이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점과 원위의 점에 대하여 최대, 최소. 여러분들 이것도 상황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지우개요. 얘들아, 점과 원위의 점에 대하여 A, P의 최대, 최소의 어떤 상황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 점으로 돼 있구나. 자, 일단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란 걸 대략 인지해야 돼? 한 점이 있을 때 다른 한 점이 뭐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가장 짧은 게 여기고 가장 긴 게 여기겠구나 하는 이런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어떤 게 중요해? 이 친구의 뭘 구해야 되고? 중심을 구해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요? 반지름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하고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x 플러스 6이니까 절반 3 되겠죠. 2니까 절반 1 되겠죠. 그러면 9, 10, 10을 추가했기 때문에 10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4고요. 넘기면 4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그럼 중심 뭐가 되고? 상품 다시 한번 아니다. 이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몇이죠? 2죠 얘는. 반지름이 2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근데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에 밖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원래 몰라요. 근데 보통은 밖에 있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확인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어디다 넣어본다고? 일단 넣어본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훨씬 넘치지 않니?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야, 훨씬.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넘치죠, 지금 보면. 많이 넘치니까 많이 밖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 있을 거야. 훨씬 더 멀리. 그래서 이쯤에 있을 거야. 훨씬 더 멀리 있을 거야. 멀리서 그은 걸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 위에 점 P죠. 그럼 P는 어딜 돌아다닌 거야?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P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건데 이 A라는 1,4와의 거리가 언제가 최소다? 가장 짧을 때가 당연히 최소인데 그거는 어디의 거리? 이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뭘 빼면 되죠? 반지름 빼면 되죠. 그러면 이 중심과의 거리는 어떻게? 몇 차이나 x가? 4 차이 나고 y가 몇 차이 나요? 5 차이 나요.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뭐야? 4제곱 더하기 5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40일 되나요? 루트 41. 자, 그러면 최소가.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p가 여기 있는 거고 최대가 될 때는 p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러면 최소가 될 때 p는 우리가 AP의 길이의 최소값은 몇이 됩니까? 루트 41에서 뭐를 뺀다? 2를 뺀다죠. 그렇죠? 그럼 최대값은? 그치, 2를 더하면 되죠. 이 친구가 2니까 2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요거 둘이 뭐 한다?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곱하면 당연히 무슨 공식 나와? 합차 공식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41에서 4를 빼야 되니 37이 되겠죠. 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게 조금 난이도 높은 교재를 풀어본 사람도 아마 해봤을 텐데 이 거리가 정수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AP가.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AP의 길이가 얘 값이라고 할게요. 값이 정수가 되는 게 몇 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일단 얘처럼 최대 최소 일단 구해야 돼. 똑같이 구한 다음에 그럼 가장 짧은 길이가 이걸 거 아니에요. 근데 루트 41이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아니죠? 6과 7 사이죠. 왜냐면 루트 36이 6이고 루트 49가 7이기 때문에 얘는 6점 몇몇이구나.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대략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최소값은 몇이죠? 8점 몇몇이고 최대값은? 최소값은? 4점 몇몇이고 그러면 이 정수가 되려면 이 AP의 길이가 최대의 최소니까 결국 AP가 거리가 뭐가 된다 결국? 여기가 루트 41 빼기 2부터 루트 41 플러스 2까지 되니까 4점 몇몇부터 8점 몇몇까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AP 거리가 결국 4점 몇몇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그럼 몇부터 시작해 정수는? 5. 그 다음에 6, 7, 8까지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5라는 거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거리 5라는 건? 2개죠 무조건. 왜? 이렇게 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개예요. 조심해야 돼.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당연히 이 정도면 고난도 문제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6도 몇 개야? 2개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딱 떨어지는 수면 이제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포함을 안 하고요. 떨어지면 포함해야 된다. 그럼 다 몇 개씩이야? 2개씩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몇 개씩? 2개씩. 그러니까 정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2니까 몇 개?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도 2개, 6도 2개, 7도 2개, 8도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심화해서 알려드린 거야. 네. 요거? 뭐라고? 요거요? 이게 4점 몇몇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4, 5 이렇게 있으면 여기 4점 몇몇이 이쯤이죠. 근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부터 시작. 이렇게 하고
뭐 8점 몇몇이면 그러면 8 여기 있고 이게 8점 몇몇이겠죠. 8점 몇몇. 이게 4점 몇몇. 이거다 보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5, 6, 7, 8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요거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넓이 최대. 자, 얘들아 6번 봐주시면 원위의 두 점이 있대요. 원위의 두 점과 그 다음에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B의 넓이가 가장 커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무조건 상황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원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그럼 이제 2,3과 3,2인데 저 반지름이 루트 13이잖아요. 근데 원위의 두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에 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 여러분들 그릴 때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주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거리가 같도록 같나? 같도록 찍어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너무 크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2,3이 당연히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가고 위로 많이 간 거니까 이쪽에 있고 A. 그 다음에 3,2가 이쯤에 있겠죠. B가 3,2. 그 다음에 원위의 점 P가 있대요. P는 어딘지 모릅니다. 자, 얘들아.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AB, P니까 AB는 여기잖아. 그럼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가장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겠죠. 최대값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최대값 동그라미 쳐주시고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다. 그럼 가장 이제 멀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다 어디쯤 있는 거야, 당연히? 요 반대편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삼삼면에 여기 있을 건데 이 친구가 이제 P일 거야. 그래야 가장 이제 멀다. 그러면 대략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죠? 넓이 구하면 되는데, 내가 넓이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치, 높이하고 밑배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치, 점과 점사를 해야겠지. 두 점 사이 거리 하고요. 근데 높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 직선을 이제 일단 이렇게 내려야겠죠? 수선의 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이 수선의 발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드시 지난다. 원의 중심.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최대가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거리가 무조건 똑같을지.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맞을까? 틀릴까? 맞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2등분 낸다. 저 AP. 저기 수선의 걸 내렸을 때. 그 자기 의견 얘기해주면 돼. 괜찮아. 틀려도 돼.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줏대들이 없어. 맞아? 확실해? 안 될 때도 있을까요? 넓이가 가장 멀면? 얘들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 너네가 A, B를 긋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긋든 여기를 긋든 여기다 놔도 별 상관 없는 거죠.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어디에 A, B를 두든 어차피 원 위니까 내가 여기다가 긋든 여기다가 긋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근데 가장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가장 멀어야 되니까 여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뭐 한다? 수직이 등분한다. 다 나왔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건 수직이 등분이고
그러면서 그걸 연장선으로 그었을 때가 가장 멀지 않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등분이고요. 무조건 중심진. 저 두 개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멀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따라서 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중심 지난다가 무조건 첫 번째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저건 안 쓰셔도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이 등분한다.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 내린 현의 내린이라고 할게요. 현의 내린 수선은 수직 이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이란 멘트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당연히 넓이랑 관련이 수직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 높이니까 그러면서 이등분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 지난다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여기서는 원의 중심 지난다가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럼 저 아이디어에 의하면 이건 뭐야? 파란색은?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을 일단 따로 구하면 되죠. 이 파란색 맞아? 그럼 반지름은 어디야? 여기서는 여기잖아. 이거 반지름 몇이야 쟤는? 루트 13이야 13이야? 루트 13이죠. 그쵸? 반지름은? 오케이. 루트 13이고요. 그럼 얘가 루트 13이겠네. 근데 얘들아 이 나머지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그치 정과직선 사이 거리 해야죠.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직선으로 해도 되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도 될까요? 내가 가운데 중심만 알 수 있다면 얘들아 이거는 이등분이라고 아까 했어 안 했어? 무조건 이등분이죠? 그럼 이거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중점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5 콤마 똑같이 2분의 5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개념 한번 씁시다. 이 친구 그럼 기울기 몇이죠? 1.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이 친구 실제 길이는 2분의 5니까 2분의 5니까 그거 몇 배? 2분의 루트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돼요. 물론 두 점 사이 거리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는 가능성은 다 열어두세요. 첫 번째는 이제 뭐 1대 1대 루트 2도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해도 되고 저 거리 할 때 세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도 된다. 방법은 많은데 알아둘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고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하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두 점 사이 거리도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나요?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인 거 보여? 그럼 몇 대 몇 대면? 얘도 1대 1대 루트 2. 그럼 실제 거리 1이죠? 1이죠?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2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넓이 끝났죠. 넓이 S,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삼각형 APB의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밑변은 뭐가 되고? 루트 2. 높이는 저거 두 개 더해야 됩니다. 안 더해지는데요. 그냥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문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원방 쪽은 식이 더러워도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뭐 전개를 할지 말지 선택인데 그냥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합시다. 네, 전개하면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전개하지 말까? 전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둘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전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7번. 7번은요. 두 점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는 많이 해봤죠, 얘들아. 어떤 점이 지금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P가 모르는데 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한번 써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이고 이 점들의 모임이다. 자, 그러면 이 자취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얘를 만족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쉬운 거고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AP, 뭐 BP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얘들아 이거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쵸? 실제로 1 넣고 2 넣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1대 2로 나오면 뭐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뭐 똑같아요, 몰라야 돼. 네. 근데 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얘들아 AP는 어떻게 구하는데 P를 뭘로 두면 돼? X, Y로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리는 도형이면 X, Y로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자, 바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P는 뭐가 돼요? 일단 이렇게 쓰고 할게요. AP 이렇게 쓰고 네, AP는 뭐가 돼요?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루트 하고요. 요게 이제 뭐가 된다? 루트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니? 그러면 요걸 이제 양변 제곱해야죠. 자, 양변 제곱할 때 주의점. 요거 루트만 날리면 될까요? 안 되죠. 어디까지 제곱? 2까지 꼭 제곱해야 된다. 이거 조심. 요런 데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다 제곱해줄 때 루트를 날린다 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날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서 실수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를 곱해주시고 묶어서 쓰면 되겠죠. 하고 바로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고 쓰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쭉쭉 때리면서 가면요. 요건 이제 4x 제곱 되고요. 한 번에 할까요? 한 번에 합시다. 얘들아 넘기면 3x 제곱 되는 거 맞나? 그죠? 그 다음에 x만 보면 8x에다가 마이너스 10x니까 18x죠. 그리고 4y 제곱, y 제곱 빼니 3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8y 되겠죠. 그 다음에 5에다가 4 곱하니까 20이고요. 그리고 26을 빼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편해지겠죠. x제곱 플러스 6x 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바꾸면 되고 완전 제곱식 해주시면 x 마이너스 무엇으로? x 플러스 3이 되고요. y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하고 뒤에는 뭐가 됩니까? 이거 18도 했으니까 18을 빼면 20이죠. 그러니까 넘기면 20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정석으로 풀어주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정석으로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자, 요거는요. 그냥 외분을 본인이 사용할 사람만 좀 해주세요. 요거는. 외분하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는데 그리고 외분 대충은 기억나나요? 대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친구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1,2가 한 왼쪽 위에 있을 거고 5, 마이너스 1이 오른쪽 밑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1대 2구나. 조금 더 네,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고 B가 5,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몇 대 몇을 유지한대요? 무조건? 1대 2를 유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P에서 A만큼이 1이고 B에서 P가 이제 B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1대 2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세 칸 나눴을 때 1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점 P를 하나 잡고 내분점 요게 이제 내분점이고요. 1대 2 내분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1번을 추천드려요. 2번은 그냥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 이해는 훨씬 좋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분점을 해야 되는데 1대2 외분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에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1대2 외분점. 내가 작은 쪽으로 간다 했어, 큰 쪽으로 간다 했어? 외분점은 작은 쪽으로 간다 했어요. 왜냐면 1이니까 A에서 한 칸 가고 B에서 두 칸 가야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야. 요 1이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으면 이 친구가 이게 1, 2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1대2가 될 것이고 이 친구도 1대2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점은 몇 콤마 몇으로 1대2 외분점으로 잡는구나. 그래서 그 두 개를 잡습니다. 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 1대2 내분점부터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 안 하고 바로 갈게요. 몇 콤마 몇이죠? 여기가 1대2면 실제 거리 차이가 6 나는 거 보여? 그럼 6 차이 나니까 얘가 2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럼 1이겠죠? 이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얘가 3이고 6이니까 2배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y는 어떻게 되죠? 얘는 1 되는 거 보이나? 왜냐면 한 칸, 두 칸인데 이것도 세 칸이잖아, 총. 그래서 한 칸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1대2니까 이게 1대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5에서 마이너스 1이 한 칸이니까 그럼 6계단 내려갔죠? 6 내려갔으니까 여기도 6 내려가면 마이너스 7이겠죠. 그 다음에 y도 3 늘어났으니까 얘는 5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얘네 둘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돼요.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 1대2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대2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은 점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해서 얘 두 개를 양끝점으로 하는 내분점, 외분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이다. 그럼 중심은 뭐가 돼요? 얘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3,2 되나? 3 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이야? 이 거리는? 4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루트 20이겠죠?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죠? 상황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걸 만족하는데 이제 A가 여기죠. 지금 A가 여기고 지금 B가 여기인 상태에서 P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P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A, B, P가 최대인 P를 구해놓고 그랬을 때 뭐 A, B, P가 최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이거의 최대값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A, B, P의 최대값 넓이. P가 어디쯤 있어야 가장 멀어요? P가 어디쯤 있어요? 이게 밑변이죠 지금. 그렇죠? 그럼 어디쯤 있어야 돼요? 가장 높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게 P. 그래야 이 넓이가 가장 넓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 근데 그 높이는 반지름인 루트 20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인 루트 20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변은 뭐가 돼? 그냥 이거 길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근데 물론 이거는 이 방법으로 안 풀려도 풀리긴 합니다. 저기서 그냥 그려도 돼요. 저 상태에서. 오케이? 꼭 이걸로 안 그려도 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A, B, P 최대값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는 이게 높이고 이게 밑변이 여기다. 그러면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랑 5, 마이너스 1은 6하고 3이니까 3하고 6이면 1대 2대 루트 5죠. 그래서 이 친구는 3루트 5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하셔도 되고. 그래서 3루트 5가 되니까 요거 3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제가 루트 20이다. 따라서 2분의 1. 최대값은 밑변 3루트 5, 높이가 루트 20. 그렇게 해서 요 이제 100이 되겠죠? 그럼 10 되겠죠? 따라서 5가 되니까 15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다. 요 정도. 뭐 여기서 진짜 더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뭐 ABP의 넓이가 정수가 되는 거의 개수.
하면은 몇 개인지 보여요? ABP 넓이 정수 개수. 이게 15거든요. 현재 넓이가. 아,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개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거의 개수. P의 개수. 좌표.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너 이거 넓이가 몇이야? 15잖아. 그럼 14인 건 몇 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5인 건 몇 개가 있겠어? 두 개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15는 두 개야. 14는요? 두 개. 14 두 개? 여기 밑변이고 높이가 어떠면 돼? 14로 딱 맞떨어지면 약간 내려갈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4개가 되죠. 이 전부 다 4개 돼. 그러니까 1부터 14까지는 4개가 되고 15만 2개니까 이거 다 더하면 요렇게. 근데 이거는 많이 어려워지면 사실 내신에서도 최고 난도로도 힘들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는 충분히 그 정도는 최소값은 몇일까요? 이게 밑변이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높이 0이겠죠? 없겠죠? 제로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애초에 최대값 문제밖에 안 나왔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